민주주의라는 거대한 탑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 바로 삼권 분립이 지금 대한민국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입법부가 법을 만들고 행정부가 나라를 운영하며 사법부가 그 법을 심판함으로써 서로를 견제하는 이 시스템은 인류가 피를 흘리며 만들어낸 가장 안전한 견제 장치입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오늘 입법 권력을 쥔 거대 야당이 사법부의 멱살을 잡고 판사의 목에 시퍼런 칼을 겨누며 내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내리면 판사 너도 감옥에 보내겠다고 외치는 섬뜩한 친위 쿠데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 군림하려는 이 사태는 축구선수가 심판의 판정이 마음에 안 든다고 심판을 퇴장시키고 자신이 직접 심판까지 보겠다고 나서는 꼴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한 개혁이라 불러야 할지 아니면 헌정 질서에 대한 명백한 테러라고 불러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 거대한 힘겨루기 때문에 당장 서민들의 목숨줄이 달린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할 2월 임시국회의 시계가 완전히 멈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폭주기관차 앞에 온몸을 던져 브레이크를 건 사람이 있습니다.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악법을 강행한다면 국회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으며 우리는 2월 국회를 멈추겠다는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의 최후 통첩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야의 밥그릇 싸움이 아닙니다. 법 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언 등 마치 전문적인 법률 용어처럼 그럴싸하게 포장된 이 단어들 뒤에는 특정인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검은 의도가 숨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가의 미래인 반도체 기술과 안보를 지키는 간첩법까지 인질로 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태의 본질을 꿰뚫기 위해서는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사법개혁 4종 세트가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것인지 그 끈질기고도 집요한 역사를 되짚어봐야 합니다. 불과 몇 년 전 대한민국은 검수완박이라는 광풍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야당의 논리는 검찰 권력이 너무 비대하다는 것이었지만 진짜 속내는 검찰의 수사 칼날이 자신들의 심장을 겨누자 법을 바꿔서 그 칼을 뺏어버린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검찰 수사가 끝나고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재판 결과가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고 유죄 판결이 선고되며 유력 대권 주자의 정치 생명이 위태로워지자 타깃이 바뀐 것입니다. 검사의 칼은 뺏었으니 이제 판사의 망치를 뺏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 벌어지는 사법개혁의 진짜 맥락이자 방탄의 진화 과정입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법안인 법, 왜곡죄는 그 내용을 뜯어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검사나 판사가 법을 왜곡해서 적용하면 처벌하겠다는 내용인데 얼핏 들으면 나쁜 판사를 혼내준다는 정의로운 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법을 왜곡했다는 판단을 누가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신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수사권을 쥔 쪽이나 탄핵 소추권을 가진 다수당인 국회가 하게 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판사가 야당 대표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려 할 때 국회가 경고장을 날릴 수 있게 됩니다. 그 판결 내리면 당신은 법을 왜곡한 것이니 감옥 갈 준비를 하라는 식의 협박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판사의 양심을 짓밟고 알아서 기어라. 우리 편은 무죄고 상대편은 유죄라는 판결 주문을 넣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법치가 아니라 인치이자 독재의 서막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헌법재판소에 또 따질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사실상 대법원 위에 또 다른 법원을 두는 사심제를 만들어 재판을 무한정 지연시켜 감옥 가는 날을 늦추겠다는 꼼수입니다. 여기에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대폭 늘리겠다는 대법관 증언 역시 업무 과중을 핑계로 갑자기 늘어난 대법관 자리에 우리 편 성향의 판사들과
민변 출신 변호사들을 대거 밀어넣기 위해서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사법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사법부를 민주당 법률위원회로 만들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더욱 국민의 억장을 무너뜨리는 기막힌 인질극이 등장합니다. 정치인들의 더러운 밥그릇 싸움에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미래 먹거리가 볼모로 잡힌 것입니다. 놀랍게도 지금 대한민국의 간첩법은 60년 전 냉전시대에 머물러 있어 현행법상 간첩죄는 오직 적국인 북한을 위한 간첩 행위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즉 중국이든 미국이든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를 위해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을 통째로 빼돌리고 국가기밀을 팔아먹어도 현행법상 간첩죄로 처벌을 못하고 그저 산업기술 유출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끝나는 실정입니다. 이 치명적인 구멍을 막기 위해 여야가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는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송원석 원내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 시급한 간첩법 처리를 고의로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앞서 말한 법 왜곡죄와 엮어서 처리하려 한다는 의혹입니다. 우리 대표를 지킬 법 왜곡죄를 통과시켜주면 너희가 원하는 간첩법을 해주겠다는 식의 거래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매국입니다. 국가안보와 국익이 걸린 법안을 특정인의 감옥행을 막기 위한 입법 거래의 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 원내대표가 목리를 부릴 게 아니라면 신속히 처리하라고 격노하며 책상을 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와중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하며 기름을 부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고물가의 엉터리 관세 협상, 작동하지 않는 부동산 대책으로 서민들이 죽어나가는데 뜬금없이 무슨 개헌 타령이냐며 단칼에 잘랐습니다. 사법 리스크와 민생 파탄의 책임을 덮기 위해 개헌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을 만들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국면을 전환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입니다. 이 살벌한 대치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반응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습니다. 2030세대는 판사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 처벌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법치국가냐, 조폭 영화냐고 반문하며 나중엔 AI 판사까지 감옥에 보내겠다고 비꼽니다. 또한 간첩법을 인질로 잡는 행태에 대해 기술 유출로 나라가 망하든 말든 당대표만 지키면 된다는 것이 매국노와 다를 게 뭐냐며 소름 끼쳐 합니다. 4050세대 역시 국회가 일하라고 뽑아놨더니 서로 감옥 보내는 법만 만들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가 또 파행되면 세비부터 반납하라고 분노합니다. 송원석 원내대표의 말이 맞다며 삼권 분립이 무너짐으로써 발생할 피해는 결국 힘없는 국민이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판사가 정치인의 눈치를 보는 세상이 올까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법 왜곡죄가 통과되면 판사들이 법전이 아니라 여의도 날씨를 보고 판결할 것이라는 비판적 지식인층의 지적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는 절망감을 보여줍니다. 국민들은 이 싸움을 단순한 정치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 시스템이 붕괴되는 전조 현상으로 보고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어야 하며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2026년 2월의 국회는 방탄의 요새이자 사법부의 저격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의 임시국회 정상 운영 불가라는 마지막 경고는 단순한 정치적 으름장이 아닙니다. 사법부가 무너지면 법치가 무너지고 법치가 무너진 사회는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정글이 됩니다. 그 최후의 보루를 지키기 위해 입법부의 문을 걸어 잠그겠다는 역설적인 저항의 선언입니다. 너희가 사법부를 죽인다면 우리는 국회를 멈추겠다는 것입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우리는 민생을 살리고 안보를 튼튼히 하는 법안들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판사를 겁박하고 간첩 잡는 법을 볼모로 잡는 입법 폭주가 멈추지 않는다면 여의도의 시계는 영원히
2월의 차가운 바람 속에 멈춰 있을지도 모릅니다. 국민 여러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십시오. 누가 법을 지키려 하고 누가 법을 이용해 자신을 지키려 하는지 말입니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가치가 무너지는 순간 다음 타깃은 바로 여러분의 재산과 자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침묵은 훗날 당신의 족쇄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